안녕하세요. 그리고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자 이코노미스트 기사인데요. 그 도시의 미래? 사무실과 상가가 아주 밀집해 있는 그런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기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The future of cities, 시티의 미래입니다. The true cost of empty office, 아주 텅 빈 사무실의 어떤 실상입니다. 아시다시피 property investors, 어떤 부동산 투자자들이 sitting on big losses,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 그러면은요, cities have often bounced back from crisis, 자주 crisis, 어떤 위험으로부터 도시는 항상 회복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팬데믹이라든지 earthquake이라든지 flood라든지 fire 이런 걸로 인해서 도시는 위협을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when faced with adversity, 어떤 역경이 있을 때마다 도시는 더 stronger, 강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the Great Fire of London, 런던의 그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1666년에 모든 것을 다 디스트로이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겼냐면요, Fire Safety Regulations, 어떤 화재 예방 안전 규정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빌더들은요, 수업 때 팀버, 목재를 뭐로 바꿨냐면요, 브릭과 스톤으로 바꿨습니다. 벽돌과 돌로 바꿨고요. 월들은요, 더 thicker, 더 두꺼워졌고, street은 더 wider,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1850년에 미국의 콜레라가 tore through America, 미국 전역을 다 휩쓸어 버렸을 때 뉴욕과 다른 도시들은 스위지 시스템과 퍼블릭 파크를 들여왔습니다. 하수도 시설과 이제 공원을 제도로 이제 도입을 했지요. 그러면 옛날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챌린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날의 urban area의 챌린지는 뭘까요? 다른 종류죠. 그죠? 뭐냐면은 with the mass return to office work still uncertain, 팬데믹으로 쫙 빠져나갔던 그런 사무실의 인력들이 다시 mass return, 대거 다시 복귀를 하는 것이 아주 uncertain, 불확실합니다. 벌써 우리가 금방 끝날 줄 알았던 팬데믹이 벌써 3년째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커머셜 허브, 이런 상업 그 중심지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라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맨하탄이나 시티 오브 런던이나 도쿄의 마르노리치나 아니면 파리의 라디팡스 같은 그런 키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핵심, 그죠? 상업 중심지가 아주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뭐 때문에? 오피스 엑소도스 때문에 다 빠져나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격을 받았다라는 구체적인 이제 수치가 나옵니다. 이코노미스트지 같은 경우는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아주 정확한 수치를 이렇게 근거로 대잖아요. 그런 게 되게 이 기사를 되게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Can they continue to attract investment and talent? 이 도대체 이 사무실이, 이런 커머셜 허브가, 아니 비즈니스 디스트릭트가, 이런 상업 지역이 여전히 인베스터들이나 탤런트들을 어떤 재능 기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본,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new work pattern, 새로운 어떤 일의 패턴, 형태로 인해서 commercial dominance, 이런 상업적인 독점 상태였던 것이 jeopardize, 위태로워질까?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끌어들일 수 있을려나, 아니면 새로운 패턴으로 인해서 좀 독점적이었던 어떤 그것이 jeopardize 될 것인가? 자, on the face of it, 어떤 얼뜻 생각을 하면요, 표면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가 가장 타격이 심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The owners of Gleaming City Office Tower. 그러니까는 gleaming, 막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아주 그냥 그 대도시의 아주 높은 오피스 타워, 아주 고층 빌딩의 그런 gleaming한 반짝반짝 아주 화려한 그런 도시 그 타워의 오피스 타워의 오너들이 가장 worse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리테일, 어떤 소매업이나 호스피탈리티 섹터와는 다르게, 뭐 호텔이나 이런 환대업과는 다르게 오피스 테넌트들은요,
계속해서 continue to pay rent. 세입자들은 그 사무실 세입자들은 금방 뺀 게 아니라 계속 렌트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타격을 오너들은 그 도심에 있는 오피스의 오너들은 그렇게 타격을 아직까지는 받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analysts have retracted many of their worst projections. 그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어떤 worst projection, 이렇게 안 좋게 전망했던 그런 것 주장을 다시 retract, 다시 이렇게 걷어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지만 그 reality, 아주 그 현실은 로지빛 아닙니다. 그죠? far from rosy, 아주 장밋빛이 아니에요. home working, 아주 재택근무가 has hit demand for office space. 재택근무가 그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에 타격을 줬죠. 그래서 vacancy rate rising faster in business district. vacancy rate, 공실률도 높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프로, 어디에 몇 프로 이렇게 공실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랜드로드, 어떤 그 건물주들은 lowering rent 하기 대신에 그 집세를 내리거나 뭐 이렇게 렌트비를 내리는 것 대신에 freebies, 어떤 다른 이제 덤으로 줄 수 있는, 공짜로 이제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무실이 막 12%나 증가했고요. 상업지역의 공실률이 아주 어느 곳보다도 더 빨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changing patterns of attendance, 어떤 그 일에 참여하는 방식이 변했잖아요. 꼭 사무실에 안 나와도 되는 이런 참여하는 방식이 많이 변해서 overall demand for space, 그 전반적인 그 공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공간에 대한 수요는 지금 많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공실률이 많아지고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 financial market, 이런 금융 어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옛날에는 그 오피스, 사무실에 대한 투자가 많았거든요. 금융적인 투자가 있었다라면은 지금 사무실은 아파트나 창고 같은 거에 어떤 영향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웨어하우스나 아파트먼트. 그래서 원래는 having traditionally formed a core of the commercial property portfolio in America. 미국에서 그 상업 프로퍼티, 상업지구의 그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코어를 형성했던 것이 사무실이었는데요. 이 사무실이 2021년에는 그 거래에 있어서 5분의 1 이하로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무실에 대한 globally investors spent more on apartment for the first time. 반대로 이렇게 아파트에 대한 그런 그 인베스터들이 아파트에 투자한 거는 처음으로 아주 더 많아졌다라고 하면 이제 사무실보다는 더 많아졌대요. 그리고 뭐 외국 같은 foreign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warehouse, 있던 창고에 대한 투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네요. 더블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대한 것보다는 다른 창고나 뭐 이런 아파트에 대한 금융도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valuation, 어떤 가치 평가하는 면에 있어서요. 그러면 사무실은 다 떨어지고 어디나 다 떨어졌느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valuation이요, uncertainty,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막 나타내고 투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어디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같은 경우는 프로퍼티 프라이스가 슬럼드, 내려갔습니다. 푹 꺼졌어요. 그런데 반면 broader metropolitan area, 더 넓은 지역의 metropolitan 그 지역의 그 비용은 property price는요 increased, 증가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맨하탄 같은 경우는요 have fallen, 뭐 8%까지 have fallen, 떨어졌다라면은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요, 서울은 have risen by more than a third since the end of the 2019. 2019년 말
부터 3분의 1 정도 더 치솟았대요, 가격이. 그러니까는 도심이라고 다 떨어지고 사무실이 다 오르고 뭐 이렇게 아니라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떨어지고 이런 식의 valuation, 이런 가치 평가도 되게 uncertain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물에 대한 거는 인베스터들은 롱텀 뷰, 어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무실에 대한 어떤 캐피탈, 사무실에 할당한 그 캐피탈이 그래도 be locked in for few years, 몇 년 동안은 이제 잠결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어떤 정서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It's shifting away from cities, city에서 어떤 city with a large concentration of office and towards smaller market with a broader mix of buildings. 이렇게 많은 그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는, 아주 고밀집되어 있는 그런 도시에서 더 넓은 그런 빌딩, 혼합 빌딩이 있는 그런 마켓으로, 더 작은 시장으로 그 정서들이, 사무실을 옮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서들이 더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다, 뭐 덴버가 이렇다, 이런 내용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랜드로드, 어떤 건물주? 집주인들은요, 그래도 이거 이런 우려,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오버블론 됐다, 과장되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이제 아직까지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demand for the best space is holding up. 그래도 목 좋은 곳은, best space는요, 목 좋은 곳은 그거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 떠받쳐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테넌트들은요, 이제 세입자 이렇게들은 이제 많이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낙후된 에이징 오피스 블럭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모던하고 그리너하고 이런, 아니면 일단 워크플레이스인데 뭐가 있는 better air filtration도 있고, air filtration 시스템도 있고, high quality amenities, 다른 고질의 그 생활 편의 시설도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옮겨가려고 막 스와핑, 사무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그래서 이제 베스트 에셋, 최고 자산과 시장의 우량 자산과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갭이 더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efurbishment, 어떤 새 단장을 하는 거죠. 뭘 새 단장하냐면요, tired looking building,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tired looking building, 하나도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느낌은 오는데, 그죠? 딱 그려지잖아요. tired looking building, 그 건물들이 막 그려지는데 어떻게 피곤해 보이는 빌딩, 아주 남루한 그런 빌딩을 이렇게 새로 이제 refurbishment 하면, 새 단장하면은 또 그 빌딩이 되게 rejuvenate, 상당히 이제 활기차 보이겠죠. 그렇지만 for older asset, 더 이제 오래된 많은 그런 건물들을 보면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나 labor and material shortage, 뭐 노동력 부족, 자재 부족, 뭐 이런 거. 그다음에 high cost of upgrading buildings, 업그레이드 하는 데 드는 아주 높은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은 environmental standard가, 환경 기준이 되게 터프하잖아요. 더 어렵습니다. 그것을 충족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너무 높아서 harder to justify the expense, 비용을 충당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을 꾸미는 것도 아주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업지구에 가져올 consequences, 어떤 그 결과가 could far-reaching, 이제 막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도심에 뱅커들도 있고, 로열도 있고, 다른 프로페셔널한 그런 것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mass departure, 다 떠나버렸으면
그것만 떠난 게 아니라 그거와 그들을 서브했던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다른 스몰 비즈니스, 다른 소상공업들이 다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곳에 이런 타격을 입게 되었다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또 어디에 또 영향을 주냐면요. municipal finance 이런 지방 재정에 영향을 줘요. 왜냐면은 이런 dormant office 사무실이 이렇게 놀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텍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텍스 레비뉴 세금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근데 세금을 가지고 퍼블릭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세금이 줄어들다 보니 이것도 또 이제 그거에 의존하고 있던 이 도시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도 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또 이런 이제 나오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패신저가 줄어들다 보니 런던 같은 경우에 뭐 하여튼 뭐 15억 파운드가 이제 런던의 그 교통 당국은 이제 펑크가 난다라고 합니다. 이제 도시들이 비즈니스 이제 디스트릭트 어떤 상업 지역들이 지금 그래서 일종의 디펜시브 메저를 하고 있어요. 방어적인 공격적인 게 아니라 방어적인 있는 사람들 이제 안 내보내 이렇게 끌어안기 위해서 어떤 식의 방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냐면요. 이건 물론 이제 팬데믹 이전에도 진행 중이었긴 한데 예를 들면 The City of London 런던 도시 같은 경우에 이런 All Night Cultural Celebration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걸 해요. 밤샘 뭐 문화 축제라든지 Traffic Free Street on Weekends 주말에 뭐 차 없는 거리라든지 아니면 뉴 아파트먼트 새로운 1500개의 새로운 아파트를 2030년까지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프로포징 하고 있고요. 또 뭐 카나리 워프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영국에 바나 거기에서는 이제 바나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보팅 부두거든요. 여기가 부두 보팅 익스피리언스를 막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젊은 영걸 크라우드를 위해서 이제 이런 걸 막 제공하면서 젊은이들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의 Urban Development Authority, 싱가포르의 도시 관계청 같은 경우는 뭐 모아 사이클 패스라든지 그 자전거 도로라든지 페데스트라니 자이드 스트리트 이렇게 그 뭐죠 이거 보행자들을 위한 어떤 거리를 막 제공을 하는 그런 것도 막 생각을 하면서 빌딩을 다시 이제 리믹스하는 그런 것도 다시 생각해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이스크래퍼들이 그 고층 빌딩들이 막 대중에게 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뉴 observation deck 어떤 전망대를 새로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래머블 아트 인스톨레이션 요즘은 이제 사진 찍어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 올릴 수 있는 아트 인스톨레이션 어떤 미술, 설치 미술 같은 것도 해놓고 파리 같은 경우는요 이 그 라디팡스 파리에 있는 라디팡스에 있는 그 카파크를 주차장을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허브로 이제 만들고 이렇게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카나리 와프라는 그 동네도 보고요.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신조어 한번 보죠.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말은 인스타그램에 올릴만한 이란 뜻의 신조어고요. 특히 이제 그 외식이나 여행, 쇼핑, 전시 이런 거에 이제 마케팅의 주요 키워드로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는 게요. 원래 라스트 마일이라는 것은 사형수가 그 자기는 감방에서 그 사형 집행장까지 걸어가는 그런 걸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좋은 것이 제공, 심리적인 안정도 주고 막 이렇게 하듯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는 것은 그 유통업체들이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속도보다는 배송 품질의 주안점을 둔다는 거에서는 신조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비스 측면에서는 안전과 편의성이 높은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물류와 IT 기술과의 만남 제공하고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고객 만족과 감동을 주는 이런 세 가지 서비스 측면, 기술적 측면, 감성적 측면을 고려하여 배송 품질에 주안점을 두는 그런 걸 Last Mile Delivery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조어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글이 어떻게 끝나느냐
As the world of work evolve, commercial hubs are changing with it. 이렇게 일의 세계가, 일이라는 것이 이제 진화함에, evolve함에 따라서 commercial hub도 상업적인 중심지도 그것에 따라 changing,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도심의 모습이 우리가 기존의 팬데믹 이전의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달라질 거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저와 함께 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도시입니다. 그죠? 쓸쓸합니다. 자, 이 자세한 그 번역은요 네이버에 크리스 앤 수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어제 그 유튜브 구독자 400명 파티를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과 같이 했습니다. 아, 남들한테는 아주 작은 숫자일 수 있으나 저한테는 4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 신기합니다. 자, 저의 이 유튜브가 그 다음에 뭐 블로그에 나와 있는 그 글들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올해도 저와 함께 영어 공부 열심히 해보시죠. 자,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